안녕하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규남 의원님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또 한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서울시의회가 바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규남 서울시의원입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쭉 한번 해보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 소속 상임위는 어디시죠?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뭐 TBS도 있었고 참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말도 많고 살도 많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제 김어준 씨가 하차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공장도 폐지될 거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2달 만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통과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기억하면 오세훈 시장이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도 있었는데 11월 15일 상임위도 통과가 되고 본회의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출연금이 일부 지원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TBS에 대한 출연금 지원, 서울 시민의 세금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조례 통과도 있었고 가장 저는 TBS 관련해서 이거는 회생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의원 요구자료를 50%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업 광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가가 돼 있는데 상업 광고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또 한 가지는 공문서 위조를 한 정황도 발견돼서 저희가 고발 조치도 한 상황입니다. 교통방송 경영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구만요. 당시 TBS 유선영 이사장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이사보다 더 강력한 분이셨던 거죠. TBS는 이렇게 안 되겠다 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할까요? 뭐든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나 모든 대답이 노입니다. TBS는 이사분들도 거의 좌파 쪽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고 사표를 내셨지만 사장 또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편향이 전체적으로 많이 돼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직원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있는데 김어준 씨도 그렇고 주진우 씨도 그렇고 그만둔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바뀔 거는 없는 거죠. 출연자가 그냥 그만두는 것 뿐이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김어준 그만뒀으니까 조례나 이런 게 바뀔 게 있냐? 저는 얘기하거든요. 전혀 없다. TBS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그만둔다 가니까 많은 서울 시민들이나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분들 또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TBS가 이제 확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신장식의 신장개혁, 주진우 씨의 아닌 밤중에 주진우 이런 것들이 폐지되더라도 이 새 방송을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특위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편향이 돼서 맞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통위에 아무리 제소를 해봤자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부터 구성 자체가 다수가 저쪽이기 때문에 변화의 효과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대표이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대표이사가 TBS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이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는 3주 후에 하차하고 그리고 나서 할 말을 하겠다 이러고 신장식 씨나 주진우 씨는 이번 자신들의 하차를 언론 탄압이다 이러는데 김규남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 탄압이 아니라 그냥 구조조정된 겁니다. 너무 과도한 출연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된 거지 본인들이 그만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출연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된 거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TBS는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출연료만 9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하루 나가면은 200만 원을 받는다. 200만 원이면은 젊은 청년들 한 달 알바비인데 무려 김어준 씨가 6년 넘게 방송을 했으니까 그럼 한 20억이나 교통방송에서 받아갔다는 건데 참 이분들은 돈은 돈대로 다 챙기고 거짓 선동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다 하고
하고 어떻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저는 의아하고 신기해요. 처음에 교통방송이 생겼을 때 저도 운전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랬던 교통방송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 시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는가. 정말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교통방송인지 정치방송인지 선전방송인지 가짜뉴스 방송인지 모르게 변했지만 거기 또 중국어 영어 방송도 있잖아요. 영어 방송 중국어 방송도 좌편향으로 방송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분들은 영어 방송이나 중국어 방송 EFM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듣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편향된 거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거기도 진행자가 편향되게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고 네. 시정 조치를 해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서 예, 살고 맞습니다. 계시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지방선거 때 투표권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이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말 방송까지도 좌편향으로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상당히 지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고 그걸 서울시장도 어떻게 못하고 또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은 편만 들지 어떻게 못하고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가. 물론 변화가 온다고 하지만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이 균형 방송, 공정한 방송을 만들려고 하겠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은 정치적 네.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방송을 만들지 아니면 TBS가 새롭게 변화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시민을 위한 방송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니 방송국도 많은데 교통방송은 아예 정치 방송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허가 조건에도 기상과 교통 방송을 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방송, 서울 방송이죠. 지역 로컬리즘에 기반한 방송이 거의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교통과 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성까지 떨어진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새로 바뀌는 정책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거 이해를 하는데 교통방송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송을 하면 이게 무슨 교통방송이 교통차 들어가는 방송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방송이 이렇게 흘러와도 서울시장, 서울시의회는 1년에 수백억씩 예산만 대주고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고요. 그러면은 그 교통방송의 관리 감독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정상화를 해달라. 이번에 선거 때 시민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TBS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고 홍보기획관에서 관리 감독을 좀 미흡하게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밝혀졌습니다. TBS 교통방송에 노조가 2개 있던데 네네. 이 2개의 노조 위원장이 이번 김어준 등의 자진 하차는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TBS 노조도 궁금한 게 새로운 사장은 좀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왜 과거에 박원순 시대 김어준 이런 사람 방송할 때는 노조가 그런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냈나요? 그래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이제 생존권이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재단으로도 전환되고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자정 노력을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슴 아픕니다. 명색이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공정의식,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TBS 종사자분들이나 뭐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 같고요. 김어준 씨 가짜뉴스 제조기다. 민주당의 나팔수다. 직업적 음모론자다. 또 털면피다. 그렇게까지 지칭을 공격도 받고 했는데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인의 기본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하차하고 난 다음에 개인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방향이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자영업을 하시겠다. 왜 공영방송에서 세금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유튜브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MBC에서 데려가진 않겠죠? 그거는 전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MBC도 보통 방송이 아니니까 또 느닷없이 MBC가 데려다가 시사 프로 맡긴다든가 할까봐 그런 걱정도 들고 김어준 씨가 그동안 가짜뉴스로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수사도 받고 잘못하면 사고랑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이 잘못한 거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김어준 씨 하면은 한국의 라스푸틴이다 이런 말도 해요. 라스푸틴이란 사람은 구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때 있었던 미친 수도승입니다. 요승이라고도 하고 계승이라고도 하는데, 라스푸틴이란 사람이 등장해서 로마노프 왕조도 망하게 하고 러시아가 내전에 휩싸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결국 러시아가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라스푸틴 하니까 김어준 씨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 이거 말아먹으려고 있나 이런 걱정도 저는 듭니다. 이분이 워낙 거짓 선동을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공작 정치를 하시는 분 같아요. 북한의 대남 공작을 하는 통일전선부라고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 남쪽을 무너뜨리려고 공작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김어준 씨는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무너뜨리려고 공작을, 그런 언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MBC 같은 데서 절대로 데려가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냥 유튜브나 하시라고 놔두고, 또 본인이 고소고발 당한 것은 또 정당하게 수사받아서 죄가 있으면은 또 이 벌을 받는 게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서울시 교육 예산이 6천억 가까이 대폭 삭감이 됐다 해가지고 시끌벅적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전역에다가 교육 예산 5,866억인가 살려내라고 현수막을 걸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국민의힘이 아이들 교육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교육 현장에 폐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의회의 역할인데 그것을 조금 호도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지난 10대 때는 111석 중에 한 100석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감시 기능이 없었지만 이제 그 감시 기능을 이번에 한 거죠. 조희연 교육감의 포퓰리즘성, 선심성 예산들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국민의힘 교육위원님들이 12시 넘게까지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교육 예산 13조 중에 5,688억이 삭감이 됐고요. 가장 큰 부분이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과 그리고 태블릿, 디벗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전자칠판 그리고 태블릿 이런 거 교육 환경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선진적으로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입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조사도 전혀 없었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측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2020년 말에는 구매를 했다가 올해 추경 때는 임대를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는 또 구매를 하고,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조희연 교육감의 뒷배를 좀 불려주고 있던 하나의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1,500억 정도가 이제 전자칠판이고 900억이 태블릿입니다. 사실 당장 도입된다고 해도 안에 있는 내부 어플이라든지 이런 교육 플랫폼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기만 이렇게 들여다놓고 뭐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뭐 지금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콘텐츠도 별로 없이 그냥 기계만 도입하자는 얘기구만요. 맞습니다. 콘텐츠 제작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고 없이. 기기만 일단 드리자. 업자만 배부르게 생겼네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500번 이상 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을 했다고 선동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전국의 경로당 난방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걸 다 못 쓰고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과다 책정이 된 거죠, 작년에. 그래서 다 못 쓴 부분을 올해는 책정하지 않고 다른 데 필요한 데다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게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냉난방에 학생들의 난방, 냉방이 지장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선동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 사실인가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선동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운영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자율 예산식으로 1억에서 한 3억 정도로 해서 다 책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의회의 그 예산 심의할 권한을 박탈을 한 거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이제 한 1,800억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뭐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또 그 냉난방 비용이 부족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냉난방비가 상승해서 얼마 정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1억씩 다 넣어놓은 겁니다. 학교마다 1억씩 해놨다. 네, 그래서 이거는 측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 그거는 해주겠다.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산정도 안 해놓고 예산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한 거죠. 운영비를 삭감해서 냉난방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허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학생 수는 매년 주는데 이 교육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육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서 그 불효불급한 것을 좀 삭감도 했다가 또 나중에 추경을 해서 필요한데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많은 돈을 썼잖아요. 돈을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 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디 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5년 동안 나라빚을 421조를 올려놓고 또 부동산을 공시지가를 막 올려서 세금도 많이 걷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이 돈을 다 어디다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 빚이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걱정되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뜰하게 해서 나라 빚도 갚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삭감만 했다고 무슨 폐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당연히 저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지양돼야 될 형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BTL 사업이라고 제가 한 134억 정도 삭감한 게 있습니다. BTL 사업이 이제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빚을 계속 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건전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빚만 계속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을 통해서 빚을 갚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은 아직도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맞서서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 교육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보고 심의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방금 김규남 의원이 얘기하신 포퓰리즘,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포퓰리즘입니다. 무조건 국민에게 퍼주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기만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양극화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한 가정도 살림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건전해야 오래 평화가 유지되고 행복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펑펑 쏘여 제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겪었던 IMF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국가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그 건전 재정,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그런 건전 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1년 한 8개월 됐죠? 중간에 선거가 있었지만. 예, 맞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김어준 씨가 사퇴하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 하나만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인내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내하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도 시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국힘 의원들하고 큰 소통은 없었구만요. 예,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소통해서 방향성을 공유했었으면 더 나은 TBS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BS 노조나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 보면 TBS가 정상화로 좀 돌아오면 뭐 국힘 의원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의 방향성은 그런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돌릴 수는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원 폐지조례도 통과가 됐고
시장님께서 제의 요청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만약에 새로운 방송이 생기면 그 방송을 새로 만드는 건 되겠지만 지금 TBS를 회생한다 아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조직은 바뀔 수가 없구나.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은 또 약간 좀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김규남 서울시의원을 모시고 TBS 교통방송 김어준 자퇴죠. 스스로 물러나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과 교육 예산 삭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규남 의원은 지역구가 송파인데요. 아주 서울시 의원 중에서도 굉장히 젊고 아주 참신하고 또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올해는 다시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껏 해보세요.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남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10년의 박원순 시정 동안 망쳐온 서울시를 바로 세우게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